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에 돌입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들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벗어나서 해외 증시로 넘어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쪽에 뭔가 달콤한 꿀이 있는 것인지 국내 증시를 자꾸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국내 증시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해외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모습들, 또 그리고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어떤 온도 차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들. 여기에 증권사들이 앞다투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40만원을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르는 주식에 목표 주가를 더해주는 증권사의 이러한 수법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또 LG 이노텍은 지금 더 가야 되는 것인지 덜 가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내년에는 반도체의 부족 완화 현상이 일어날 것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만들지 못했거나 기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특히 자동차 쪽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어떤 신차 출시가 늦어지고 있고 옵션이 빠지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반도체 부족 완화 현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수혜주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쉬고 있는 날이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이에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면 이제 쇼핑에 대한 기대감들, 또 소비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척도가 바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집계가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분위기들, 또 뭐 집계가 집계되지 않더라도, 또는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분위기만으로도 이미 어떤 그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일단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뭐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전해진다라면 부담스러울 거 없겠죠.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시장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쇼핑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좀 늘어났을 것이고, 또 쇼핑의 어떤 규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보이게 되시면은요, 이제 상승 출발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영국, 독일, 러시아 다 올랐고요. 프랑스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한 0.5%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죠. 전체적으로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 출발해서 상승으로 계속 추가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럽 시장은 부담될 게 없었습니다. 뭐 전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인도나 일본, 홍콩, 대만 전부 다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한국과 중국만 유일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오전만 잠깐 하고 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변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뭐 전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 상황에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때 보통 휴장이면은 에이씨 뭐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의 심리가 고무되어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주말장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조금 더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외 증시는 그 정도 분위기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개미들, 뭐 비슷한 얘기네요. 이제 해외 시장 쪽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저분,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답답한 국내 증시 떠나자, 해외 증시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화 증권 보유액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외화 증권 보관 잔액은
1026억 5천만 달러. 계산이 가로 열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121조 8천억이라 합니다. 121조 원이 지금 해외 증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897만 달러 정도를 기록한 지난 3분기 말에 비해서 13% 이상 급증했다 얘기입니다. 불과 지난 3분기 말 집계에서는 897만 달러였다는 얘기죠. 네, 897만 달러. 근데 지금은 1000억 달러가 넘어갔다는 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제 897만. 네. 야,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1000억 달러라니요? 아무튼 이 1000억 달러가 맞나요? 네. 맞는 거죠?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게 좀 이상한데? 1000억 달러. 121조. 지금 계산 자체가 얘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897만 1600만 달러. 이거 이상하죠? 네. 이 글씨가 잘못된 거, 기사가. 네. 897억 1600만 달러. 이거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기사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보시면 아시죠? 네. 디지털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다 꼽아놔야지. 네, 아무튼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늘어났다. 네. 그 외화 증권 잔액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종목은 4억 달러를 기록한 테슬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 주식을 22억 5천만 달러를 매수했고 18억 4천만 달러어치를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열심히 쳤다는 얘기죠. 네, 사고 팔고 수익 나니까 팔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에 이어서 엔비디아, 리비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자, 뭐 다 아는 기업들이죠. 네, 해외로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주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이구,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대형주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건 해외 쪽의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해외 쪽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타고서 야, 누구누구는 해외에서 돈 벌었다더라, 너는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국내 증시에서는 네, 좀 찬바람이 불겠죠. 국내 증시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이번 달 24일까지 2조 6,530억 원어치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달 11월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뭐 3일 동안에 갑자기 2조 원을 뒤집어 엎을 것 같지는 않고요. 2조 6,500억 원어치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의 가장 주역이 누구겠느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1조 2,920억 원, 삼성전자를 1조 1,700억 원, 둘이 합치면 2조 4천억쯤 되는 거네요. 2조 4천억? 네. 넘나요? 아무튼 네, 2조 4천억 정도를 매도한 부분이 된 건데, 자, 개인들이 2조 6,500억을 팔았는데 2조 4천억 원 넘게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다. 그럼 뭐예요? 이게 다 손절 매도죠?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만큼 또 많이 손절 매도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 달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난달, 지지난달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 일찌감치 손절 매도 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가가 들어온 부분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자, 열심히 팔아치웠다는 거. 열심히 팔아치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개인들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누가 샀을까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갔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네, 지금 인버스 쪽, 곧버스에 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순매수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비해서 네, 상위 2등, 2등이네요. 인버스 쪽, 곧버스 쪽에 매수가 2위, 그 다음에 네이버에 매수 1위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도 그러면 잘 못 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무튼,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 하락 쪽에 계속 베팅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희망 회로를 계속 돌렸었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캐치해야 될 뉴스입니다. 자, 개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거. 좀 미안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았다는 것에서 저는 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또 추가 상승. 자, 지금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질려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이제 물량을 계속
받아먹겠죠. 누가 받아먹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지만 그냥 계속 올리진 않아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은 물량까지 다 끄집어내려고 할 겁니다. 다 끄집어내고 나서 지들이 다 받아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만 치고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동안에 개인들은 계속 팔 거니까 걱정 없겠죠. 이제부터는 수익을 위한 매수다라고 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뉴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역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쯤 돼서 돌아보면 다시 후회가 되겠죠. 자,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위치가 아니라요, 네, 오히려 매수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신규 접근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 이제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올 연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다시 재매수할 때쯤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예, 그 자리가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네, 찬바람 불 때가 됐네요.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서서히 돌아서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찔러보는 거, 이 찔러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던데, 찔러보는 건 뭐예요? 조금만 사란 얘기예요. 조금만 사가지고 일단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제가 이제 이후에 추가 대응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찔러보는 입장, 그런 것들로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찔러보는 걸로 이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매매 포인트는 올라갔을 때 말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기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은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급등하거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는 때 그때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온다. 그 법칙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떠나는 이런 입장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해외 쪽이 너무 또 바글바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는 먹을 게 없어요. 소문난 잔치에 가면 먹을 게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해외로 가는 것보다 지금은 국내 주식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굉장히 많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메타버스를 타고서 40% 급등한 LG 이노텍. 주가는 40만원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전자 기판 등 주요 사업부가 최근 증시 테마로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필수 요소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를 하려면은 이제 뭐 가상현실 등등이기 때문에 카메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카메라가 있어야지만 가상현실이 일어나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에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보니까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요. 그 영상에다가 바로 내비게이션을 입혀가지고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괜찮던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냥 3D 화면이나 뭐 그냥 평면도에다가 그 이상한 자동차 그림 하나가 달려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 같은, 거기에 화살표가 아주 실감나게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면 길 헤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내비게이션 보면서도 길을 잊어봤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조금 이따 들어가세요, 조금 이따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도로 상황을 보면은 이게 뭐 10m 후에 뭐 우회전하세요, 뭐 50m 후에 우회전하세요 하는데 뭐 첫 번째 우회전 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헷갈리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근데 딱 그림으로 보고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자, 이쪽 길로 들어가, 저쪽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네 편하겠죠. 네, 점점점 세상이 편리해지는 거죠.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카메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관련한 부분이고요. 지금 상장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 돌파하게 되는 이 LG 이노텍. 자, 과연 네 증권사 예상대로 40만원을 찍어줄 것인가. 근데 증권사 목표치 나오면 저는 좀 불안해요. 왜냐면 증권사 목표치가 조금 부풀려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사 목표치가 나오고 나서 주가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테마주. 그러면 테마주로 해서 주가 빵 하고 상승하게 되면 개인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증권사 리포트가 짜잔 튀어나와가지고 40만원 간대요. 뭐 하십니까? 들어오셔야죠. 들어와. 이 지랄을 하고 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훅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꼭지를 항상 잡아요. 그 자리에서 매수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죠. 왜? 나 같은 개인 투자자가 같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상투가 잠깐 생기게 되는데 지금 물론 LG노텍 같은 경우는 잠깐 뭐 이렇게 상승한 부분들이 길게 올라가지 않았고 그냥 뭐 신고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약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기 조정이라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지금 전체 매출 가운데서 60
60에서 70% 정도를 카메라 모듈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애플에 공급하는 물량이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애플카 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아닐 거라는 이야기죠. 애플이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을 위한 확장 현실 기기에 대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애플카 그 자율주행 관련한 얘기들 막 나오고 있기도 하죠. 여기에 LG 이노텍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재평가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 이제 가상현실, 앞으로 이제 그것을 활용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이 될 텐데, 여기 당연히 시장은 커질 거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 이야기가 몇 년 전에 나왔었던 것처럼 시장이 그만큼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테마가 형성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단기간에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예요. 20년 후에. 라고 되면은, 그것이 그냥 당장 눈앞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가야 될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우리가 그냥 단기적 등락이라든지 변화,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그냥 엄청나게 커진다! 해놓고, 2045년 되면은, 지금보다 10배 커진다. 그러면 이걸 당장 내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거 못 잡으면 큰일 났다. 이거 엄청 커진데 기업이 10배가 커진데 그럼 10배 가는 줄 알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가 조급함을 불러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사례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리는 것은 그만큼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갈 거예요. 40만원 언젠간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겪어봤듯이 언젠간 가기는 가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젠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물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겪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된다라면 거기서 나타나는 그 고통, 그 힘듦, 이런 것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검토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3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30%대 이상이라면은 약간은 경계를 해야 되는 물량이에요. 왜냐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하면 10%대 또는 20%대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이렇게 목표 주가가 조금 현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더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조금 벌어지잖아요, 괴리가. 그러면은 지쳐요, 사람들이. 지치는 부분이 좀 있고, 목표 주가의 괴리를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증권사 목표치가 나오고 리포트가 나올 때는요,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현실보다는 이상을 꿈꾸는 그런 리포트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G이노텍 앞으로 성장 포인트는 좋아 보입니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무리하게 따라가시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도 나는 꼭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조금 찔러보세요. 이렇게 찔러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LG이노텍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성장에 대한 포인트는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주가가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질 급하게 막 뛰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서 좋은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내년도에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자동차예요. 지금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려는 모습도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신차를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해. 왜냐면 반도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 신차를 샀는데 옵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풀옵션 아니면 차가 없다. 아니죠. 풀옵션에 나오는 차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신차를 판매하는 게 이제 대기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있대요. 지금 차량 판매가 너무 많이 이제 지연이 되고 있어서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피해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도 눈길이 막 돌아가고 있다. 왜냐면 중고차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옵션을 찾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인기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량 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답답했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이 반도체 수급만 되면 괜찮을 텐데 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이제 조금씩 풀리게 되면서 이제 차량용 어떤 판매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주가가 좀
뭐 그다지 좋지 못했었죠.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 나와서 주가가 좀 뛰었었지만 애플카 이슈 줄어들게 되면서 애플카 안 해요 이런 공시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가 주가의 어떤 박스권을 깨고 내년도에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실적 개선입니다. 근데 여기 실적 개선 그래프에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나타났어요. 뭐냐면 자동차 내년 순이익이 2.3조 원 증익이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각종 업종하고 비교를 좀 해놓은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1등이 뭐냐면 조선입니다. 근데 조선은 실적이 아주 크게 늘어난다는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적자에 대한 부분으로 적자가 축소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업종이 그러면 1등인데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적자 축소 국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일 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운송 그 다음에 자동차, IT, 가전, 반도체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내년도에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어 있습니다. 조금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죠. 네, IT, 반도체, 가전 이런 것들이에요. 실적 별로 안 좋아요 라고 증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리서치센터의 그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 운송, 자동차, IT, 가전, 반도체 순으로 내년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업종이 뭐죠?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의 이익이 증가한다. 이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보러 왔다가 전체 시장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자동차도 경기 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가 일단 치고 올라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반도체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내년도에 예상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 예상치가 있는 기업들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뭐 자동차, IT, 가전, 반도체 등등등 이건 뭐 하는 기업들이죠? 다 대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팔아치우고 있는 바로 그 종목들이죠. 아까 전에 이제 신문기사에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손절매도 하고 있는 기업.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서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 기업들이 내년도에 실적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분위기는 반드시 반전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자동차 종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해보고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조금 짧고 굵게 간 것 같은데요. 해외 증시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추수감사절 휴장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해외로 떠나는 개인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너무 인기 있는 곳에 너무 이제 시끄러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먹을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내 시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사정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이 40만원 간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약간 과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여기다가 더하게 해가지고 더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렵고요. 증권사 전망치대로 LG이노텍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주가 상황이 현재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내년도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차량용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따지고 보니까 내년도에 조선, 운송, 자동차, IT, 가전, 반도체 등등등 이 경기 민감주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진다. 뭔가 큰 걸 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지금 약간씩 바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대박을 고르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열심히 했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고 빠르게 가는 그런 거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노력 그 다음에 공부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천천히 하시다 보면 천천히 뚜벅뚜벅 그 길로 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부자라는 하나의 큰 골인 지점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잘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식 잘 끌고 가시면서 좋은 주식만 잘 데리고 가시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장중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